움직이지 않는다를 멈출 지자라 그래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불교 수행은 지, 멈춘다. 이거는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집중. 멈춰야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생각도 멈출 수 있게 돼요. 생각을 완전히 멈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멈추는데 이 멈추는 것이 어디서 멈추는가? 벽 앞에서 멈춘다. 벽 앞에서 멈춘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한자가? 이게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의 원래 뜻이, 원래 바른 정자의 뜻이 벽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말은 벽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는가? 화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는 것보다는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화두가 우리를 도와줘요. 화두는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줄여서 한자로는 시, 신마, 시, 이것이, 신마,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줄여서 이 먹고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먹고는, 이 먹고 화두는 반드시 이 먹고 화두는 선생이 학생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먹고라고 하는 말 내용 자체가 선생이 학생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목고의 어원이, 이목고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목고가 어디서 나왔느냐, 육조회능에게 남학회양이, 마조의 스승인 남학회양이 20대에 육조회능을 찾아갔어요. 남학회양이 육조회능을 찾아갔을 때 육조회능이 어디서 오는 길인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할 때 임마물이 신마래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육조회능이 제자인 남학회양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걸 줄여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더 풀이한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 말에 남학회양이 답변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돌아가서 8년 동안 끙끙댔다. 그리고 8년 만에 와가지고 비로소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 일물적 부중.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답을 해서 육조의 법을 남학이 이어서 남학 밑에서 마조가 나오고 그 밑에서 백장, 오늘 공부한 황병, 임재, 이 법맥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목고는 학생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목고 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목고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업 배웠다고 의식이요, 본질이요 이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이요 그러면 의식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식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요.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뭐냐 그러면 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 뭐 의식입니다, 본성입니다, 굴성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따라와요. 그게 뭐냐고. 너가 지금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딱 더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머리로 굴려서 답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 실물을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체득하지를 못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목고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질문이 이목고 화두가 한 일자고 그 앞에 여러분이 멈춰서 집중하는 것. 자, 에고 입장에서는 본질을 물을 때 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멈춰서 질문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승의 질문이니까 제자는 답을 하려고 애쓴다. 답을 하려고 집중하면 업이 녹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참선하는가? 이 귀한 시간에 수업만 하던 데서 왜 참선을 같이 하는가? 수업은 이치를 깨닫는 데는 수업이 좋아요. 근데 이치를 깨달아도 아무 힘이 없어. 무엇에 힘이 없는가?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각을 이기려면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먹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정성껏 질문에 집중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힌트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친구 사이에 대화하다가 대화가 문득 끊어진 상태. 답을 하려고 하면 그 답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딴짓 할 수는 없어. 이 상태가 우리 생각이 녹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비유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친구랑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어졌을 때 대화가 생각이잖아요. 대화가 끊어졌을 때 맹숭맹숭하죠. 약간 어색하지요. 아이스라고 하는 거. 젊은이들은 이것을 아이스라고 하거든. 아이스란 말은 생각이 얼어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목표예요. 생각이 얼어붙으려면 아이스가 되려면 대화가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화두 앞에서 대화가 끊어지는 거. 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때 생각이 아이스가 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 목표예요. 이목고 화두 하는 법. 이목고 화두.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인간의 업이 녹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거친 업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에고가 이 상태에서는 에고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거친 업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울컥울컥 한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하는 업이 먼저 나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는 미세한 업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생각을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이 화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100% 완벽하게 진검승부로 정성을 다해서 이 화두 앞에 앉기.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응답하기.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저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 앞에 지금 황벽, 마조 이런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뭐냐? 너가 뭐냐? 딱 질문하고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양심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앞에서 이 선지식이 뭐냐 하고 질문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어붙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어붙는 거지. 근데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 이걸 견디는 거예요. 몸이 막 떨려요. 눈물도 나고 이거 견디는 과정에 그러면서 업이 빠져. 쏙 빠져요.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과해야 돼. 업이 녹아나가.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팁은 이제 우리가 황벽어록을 읽으니까 황벽 스님이 앞에서 이목구하고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딱 질문에 집중해서 멈춰있기. 이거를 일상에서 조금씩 10분도 기도해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씩 일상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늘려서 정말로 꾸준하게 하면 생각이 싹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에고를 바로 항복시킬 수는 없다. 너무나 강하다. 근데 생각에 힘이 빠지면 에고가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화두 가지고 생각을 잡아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벽적간두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사라져서 법계가 탁 앞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한 인간의 인생에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철저하게 착실하게 해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공부는 스포츠예요. 지금 뭐 테니스 배우고 수영 배우는 사람이 그냥 책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수영 배운다 할 수 없지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일상에서 시간 날 때마다 착실하게 해가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결입니다. 그리고 해가면 실제로 하면 힘이 붙어요. 일반 기도는 복잡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인 기도라면,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라지는 듯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것도 느끼세요. 근데 여기서는 화두는 근본 목적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생각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생각의 그 상태에서 내가 모면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뿌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려고 지금 질문은 간단한 거잖아요. 무엇인가잖아요.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무엇이 들어요? 의식이에요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네? 생각이 없을 때 선생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 없을 때의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을 때의 나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성껏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게 지금 화두참선이에요. 화두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더 흔들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흔들어가지고 더 일어나게 해가지고 뽑아내는 인간의 나쁜 습관이 있죠. 불교에서는 업장이라 그래요. 그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지금 화두는. 그래서 처음에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업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고요해져요. 그때는 자기가 그 고요한 상태에서 답이 뚜렷하게 나와서 이것이 답이라는 걸 알면서 그 답과 하나 되어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돼요. 원죄를 지금 실제로 참여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게 화두예요. 이걸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목고만 하면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답을 찾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뭡니까라고 한 번 더 물어드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냥 머리로 답을 찾는 거하고 그러면 생각이 계속 돌아가죠. 이 목적이 생각이 뿌리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이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느 쪽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을 때 뭡니까 하면 생각을 못 하는데 답을 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 상태가 아이스야. 생각할 때는 그 상태가 견딜 수가 없이 생각할 때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그 순간을 견뎌야 생각의 뿌리가 녹아나간다. 당신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생각하면 안 되지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답은 지금 생각 안 하면 답을 못 하지요. 그 상태가 화두 상태야. 거기서 업이 녹는다. 이게 생각의 업이
녹는다. 이거는 대천재가, 진짜 천재가 발견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했어. 근데 끝이 없더라. 그거 가지고. 근본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찾아낸 게, 생각이 없을 때, 질문 앞에서 멈췄을 때 생각은 없는데 답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아이스 상태예요.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찾아낸 거는 정말 천재들이, 정말 천재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해야 돼. 따라서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500가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지.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 상황이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딱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가나슨 교과서에 보면 이 공부는 마치 화두는 쥐를 잡는 솥불과 같다.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쥐가 그 솥불 속에 답이 뭐냐? 답을 넣어 놓으면 그 답의 냄새를 맡고, 왜냐하면 에고는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엄청 또 좋아하거든. 그래서 답을 찾아서 솥불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게 끼인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화두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두는 제대로만 하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아껴줘. 시간을 줄여줘요. 아마도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자기 에고를 이긴다. 다시 말해서 에고를 지금도 작동시키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생각을 멈춘다. 아마 한 천생 만생 태어나도 안 될걸? 자기가 자기 생각을 멈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이 나왔어. 진짜 천재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쥐가 화두라고 하는 솥불 속에 들어가다가 갇히게 되고 거기서 죽어요. 죽을 때 쥐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솥불도 다 사라져요. 하나가 나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참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이걸 해봐야 돼. 용광로라 그래. 그 용광로 속에서 업이 한번 녹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밀한 현상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초심자가 혼자서 앉아보면 10분 앉기도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딱 짜이면, 환경이라는 건 세 가지. 도량이 있어야 되고,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춰지면 그 안에서 저절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러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비파사나나 이런저런 명상을 하다 오신 분들이 계셔요. 기도도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그런 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전 걸 하고 있어. 습관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 꼬딱스럽게 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큰 변화가, 한 인간이 일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변화가 일어나요. 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연꽃으로 피어나요. 자, 다시. 답이 업장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끊어진다 이 말은 업장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업장이 빠진 사람의 모습은 연꽃처럼 확 피어나요.
머리로는 의식이 본질이구나, 의식은 불생불멸이구나, 변하지 않구나, 모양이 없구나, 크기가 없구나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것은 생각한테는 백전백패예요. 그게 아니라 몸이 이 용광로를 견뎌서 업장이 높고 그리고 용광로에서 연꽃이 확 피어나는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내공이 생겨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앞으로도 수업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집중 수행이 있으면 그게 또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공을 길러가는 게 이 공부예요. 근데 희한하죠. 마지막으로 희한한 게 한국인들은 힘든 걸 좋아해요. 앉아서 편안한 거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다시 뒤집어지는데 조금 편해지면 뭐해? 다시 또 경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든 걸 뚫고 나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맑아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몸에서 일어나는 과학이에요. 예,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다 해봤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강한 화두가 나왔어요. 화두 자체는 답답해지는 걸 독이라고 불러요. 가나선의 원리는 독으로 독을 쳐요. 상대방의 독이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독을 치기 위해서 답답해지는 화두라고 하는 독이 나와서 그러니까 독으로 독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두는 독을 처방하는 거예요. 왜냐? 중생의 이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이 독이, 무명이라고 하는 독이 너무나 깊어서 화두 가지고 이걸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화두를 제대로 하면 생각이 꼼짝을 못해. 머리로는 다 푸는 사람도 이 앞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뭐냐? 이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꼼짝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 꼼짝 못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뭐 생각을 보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꽉 막힌다 이거예요. 하면 실제로 해보면. 감사합니다.